서울에 온 김일명 씨 부부는 율곡의 본가에 들러 그 뜻을 기린다. 길 위에서의 식사도 익숙한 일. 가난한 살림이지만 직접 재배한 작물로 별미를 만들어 먹는 지혜도 발휘한다. 며칠 후 동창들이 찾아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바쁜 일명 씨. 지게에 사다리를 싣고 뭘 하려는 걸까? 일명 씨가 쓴 글씨를 부지런히 옮기는 중이다. 동창들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잠도 설쳤다. 일명 씨가 산중에 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다는 친구들. 벗들을 반기는 마음이 이 높은 데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다. 귀찮은 내색 하나 없이 돕는 아내. 예, 미리 하면. 일명 씨는 중학교를 중퇴한 후 친구들과 마주치는 것도 꺼렸었다. 그만큼 상처가 깊었다.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싶고 되고 싶어 붓글씨에 매달렸다. 여기 보면서 잘 됐어야지. 이제 친구들이 여기서 촥 온다 이 말씀. 내가 와볼게 이제. 내려온다 이 말이야 이제. 뭐야 뭔데 저가 흑이나? 여기 와서 짜잔. 이야 저 뭐지? 옥출산은 고향에 있는 산. 환영의 마음을 담아 쓴 글씨다. 내 형편에 귀한 음식도 중요하고 귀한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사람에게 우러난 진실된 반가움, 맞이 아마 그걸 기대할 겁니다. 그 마음이 벅차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조금 동안달까요? 저도 우리 동창이 오듯이 굉장히 마음이 좀 뭐랄까 좀 편안하고 행복하다 할까요? 말은 안 해도 아내의 이런 마음이 참 고마울 것이다. 어이 물러갔네. 오늘도 나무에게 인사 건네는 것은 잊지 않는다. 이날 오후 할 일이 태산인데 발목을 잡는 게 있다. 여기 봐요. 여기 지금 물이 좀 작아서 좀 그러네 불편하네. 여기 물이 좀 잘 안 나오네. 예, 물이 잘 안 나와서 썰라 하니까 설거지하는데 조금 힘이 드는데 물 좀 건져 주셔요. 또 하나. 예. 또 공사해야지 상수. 왜 공수하셔야 돼요? 비가 왔는데도 왜 조금 나오네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 예, 근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집엔 수도가 따로 연결돼 있지 않다. 뭐 잘못 손대면 또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모아서 사용하는데 물이 항상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을 이 물이 귀하니까 많으면이야 뭔데 이 물량을 100% 활용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만의 공법이 있어.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 이 물량이 배합이 돼야 돼요. 지금 많이 나오고 작게 나오잖아요. 요게 지금 부엌으로 가는데 조금 전에 작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쏠리면 이건 또 안 나오잖아요. 이제 물이 작을 경우에 물량이 수압이 작아지는데요. 요걸 끼면은 여기서 수압이 물이 저장되면서 수압이 세져요. 양이 많아지고. 구멍이 좁으니까 넓은. 예, 봐요. 요 보세요. 요 봐요. 이 수압도 생기고. 예, 물이 모아져서 그럼 이 수압이 됩니다. 여기 중간에. 그래서 이제 밀어주는 어떤 효과. 이게 무슨
수압의 차이 때문에 나오는 물의 양이 다른 두 개의 호수를 바꿔가며 사용하고 있다. 여보시게 봐봐. 상수도 공사 중인데. 분명히 저들 봐. 예, 좀 수압이 세네. 세죠. 예, 해봐. 이제 잘 나와요. 산중에서 살다 보니 이런 지혜가 생긴다. 내일 동장들이 온다니 준비할 게 많다. 부부가 봄, 여름에 캐서 말려놓은 나물들. 나물 이름과 숫자가 표시돼 있다. 가난한 살림에는 이런 나물이 효자 노릇을 한다. 혹시 손님이 오신다든지 뭐 오셨다가 제가 선물을 할 기회가 있으면은 좋은 걸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발을 정해놨어요. 1번은 이제 처음 수확했는 거, 2번은 두 번째 했는 거 이렇게 하고 우리라고 했는 거는 이제 허드레기 좀 안 좋은 부분.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일단 그거부터 먹고 있는 거예요. 내 것 챙기기 바쁜 세상에 안 좋은 건 내가 먹겠다는 마음. 부부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하다. 저는 또 친구들이 있어도 가끔은 제가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보고 싶죠. 그런데 훈장님은 50년 동안 친구들을 못 만나셨으니까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예. 그래서 그 이해하죠. 예. 세상에서 남편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여인이다. 이날 밤 몇 벌 옷 가운데 가장 멀쩡해 보이는 걸 꺼내는 은희 씨. 옷들 대부분은 남이 입던 걸 얻어왔다. 친구들 올 때 입으라고 동정이라도 새로 달아준다. 그래도 감출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걸 자꾸 빠니까 여기가 울잖아요. 이게 오그라드니까 속에 우라가 자꾸 나와서 이렇게 제껴지잖아요. 이거 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앙에 거를 제일 많이 잠그시기 때문에 제 머리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또 이게 늘어났네. 또 이제 해드려야지. 이것도 또 꺼내주시느라고. 다른 천을 덧댄 누추한 옷은 몇 년째 입는 것인지도 모른다. 의관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좀 그래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네. 지금 옷도 다 휘어졌잖아요. 그것도 말씀 안 하시고 입으시니까 저로서 못 챙겨드리는 게 그게 죄송스럽죠. 그러나 어쩌겠는가. 형편과 처지대로 이게 부부의 생활 철학이다. 친구들 만날 생각에 일명 씨도 잠을 못 이루는 밤이다. 아침부터 은희 씨가 분주하다. 나물을 맛있게 볶으려면 무엇보다 양념이 중요하다. 솜씨 있고 손도 빠른 은희 씨. 이거 뽕잎이에요. 뽕잎인데 집간장 있잖아요. 조선간장이라 하잖아요. 집간장 양념을 했어요. 손님이 여럿이라서 양도 푸짐하다. 호화스러운 음식은 내놓을 처지가 안 되니 정성을 다할 뿐이다. 몇 가지 나물이 완성됐다. 식사 준비 전에 미리 메뉴를 정해놓는 것도 은희 씨의 살림 지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좀 먹고 하면은 좀 힘이 좀 덜 들어요. 대로 이제 같은 반찬 안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제 산중이라 시장도 잘 안 가고 하다 보니까 그 반찬은 그 반찬. 손님들 머물 곳도 방이 아닌 마당이다. 방은 좁고 습기가 가득해서 마당에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일명 씨가 캐온 나무 뿌리로 만든 장식품. 그나마 날씨가 춥지 않아 다행이다. 그새 글씨를 또 써서 세워놓은 일명 씨. 초등학교 교가다.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다. 이제 친구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릴 일만 남았다. 건강한 옷이 없어가지고요. 없기는 없어. 봄에 입는 옷이. 가을에 때 아닌 삼배 옷이 등장했다. 아직까지는 입을 수 있어요, 산역에서. 그저 이거 공방이니까 뭐 계절 옷이 계절 옷 있는가? 이게 가을, 봄, 가을, 여름 것인데 뭐 이것저것 따집니까? 여기 산중에는 그렇습니다. 봄 가을 옷이 없어요. 여기 저 봄 가을 옷이. 그래도 개의치 않는 일명 씨.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어디쯤인가? 다 왔구만. 내가 지금 넘어감세. 다 왔구만. 여보시게 준비. 동창들이 거의 도착했다는 말에 일명 씨 마음이 바빠진다. 여기 요 차 같은데 움직임이 저 빨간 차. 이제 막 그쪽에서 시간 맞춰 오는 게 제 차 같아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맞는 것 같다. 이야. 대부분이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다. 하하. 아따. 세상에. 반가워요. 우리 총무. 이야. 우국 철수. 캐헤. 김씨가 알겠는가? 청아리. 맞아. 2년의 뒤에. 여동창들? 여자 동창들과는 더 서먹서먹하다. 나도 하여튼 그냥 반갑습니다. 일단은 잘 문단속하고 오늘 여기까지 찾아온 동창은 14사람. 괜찮아. 아직까지 고향에 사는 친구도 있고 타향의 터를 읽은 이도 있다. 산길로 접어들어 글씨가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저기다 한 점 해놨어. 멋있네. 에? 멋있어. 옥출산. 뭐 반가움을 어떻게 표할 길이 없어서 한 점 해놨어. 이런 환영은 아마 처음 받아봤을 것이다. 오늘을 추억의 한 장면으로 기록해두려는 친구.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글씨를 잘 쓰니까 이제 애들한테 이제 우리는 공책에다 국어, 예를 들어서 국어 공책 같으면 국어하고 이름 쓰고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부탁을 하고 그렇지. 이게 그때부터 서예의 재질이 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아유, 얘도 오셔. 산길을 15분 남짓 걸어서 집에 도착했다. 아내야, 아내. 그 유명한 제자로 왔다, 아내. 은희 씨도 반갑게 손님들을 만난다. 일명 씨가 여기 산다는 소문을 듣고 여행 겸해서 찾아온 친구들. 제가 나이 이렇게 웬 꽃다고 감사합니다. 신발을 벗고 이렇게 두 분씩 앉았으면 좋겠어요. 자리가 불편하지만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만 조금 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편안하게 너무 선비의 집에 왔으니 이 집의 법도에 따라야 한다. 소인 문안드립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엊그제 같은 세월들이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이제야 이렇게 만나기가 그리 어려웠다. 그 사이인데 50년 세월이 이렇게 공간이 있다 보니까 야 철수야 누구야 못 달라들 정두야 하고 막둥하고 이 점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잠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린 날로 돌아가기 앞서 우리 옛날 풍습으로 맞절 한번 합시다. 서서 김자, 일자, 명자라 합니다. 자, 산과 들을 누비며 같이 뛰놀았던 친구들이 이렇게 만났다. 감사합니다. 서로 예의를 갖춰서 일명 씨가 공들여 글씨를 써놓은 부채도 갖고 나온다. 그리고 호명을 이제는 옛날 그 초등학교 때 그 이름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제는 김종암이. 네가 종암이냐? 그전에 그 인연에서 한 번 만났잖아. 그래, 자, 그래. 김광수. 어이구 이 사람, 네가 광수지? 자, 고맙네. 고맙네. 아이고 고마워. 자, 앞에 보면 남자들은 내 인생 멋지게 해놨어. 우리 여자 동창들은 앞에 내 인생 곱고 고와요 해놨어. 내 인생이 부채가 생겼어요. 각자의 이름을 써놓은 정성스러운 선물이다. 글씨 잘 쓰는 친구를 둔 덕이다. 식사 준비를 하는 은희 씨. 여섯, 아홉 가지. 아이고. 혼자서 이 많은 음식을 만드느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다. 아무리 친구들이 왔어도 밥 짓는 일은 어김없이 일명 씨가 맡는다. 곱네. 손이 부족하니 친구들도 편하게 일손을 거둔다. 4개를 간격으로. 일명 씨와 부부의 인연을 맺은 후 이렇게 많은 손님을 치르기는 처음이다. 아, 총무가 좀 명령을 잘 다스려. 그 뒤에서 참. 장난기 가득했던 얼굴은 이제 주름살 투성이가 됐다. 알았어, 왜? 아, 알았어, 잠만 받아 그러면. 오산 초교 동문을 위하여. 예, 고맙네. 아, 어서 들어. 너무 큰 놈을 먹고 죽겠는데 길어. 그래, 그래. 대접할 게 별로 없어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맛나게 먹는다. 맛있어. 자기만 중학교를 그만둔 게 속상해서 동창회도 피했던 일명 씨.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뭉클하다.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기까지 무려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이야. 새벽부터 일출을 보러 나온 길. 다시 서서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만나서? 그거야, 그지? 어렵지. 어렵지.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서 어딘가 한 곳을 볼 수 있다는 이 순간이 내일은 아마 못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같이 모여서 본다는 게. 예, 이게 아주 우리가 지금 일출이야. 그렇지, 봐. 너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 수 있는 시간이 또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었다. 앞을 바라보기보다 뒤를 돌아볼 일이 많은 나이. 그래서 더 애틋하다. 꼭 50년 전 그날처럼 일명 씨와 친구들이 또 한 장의 추억을 남긴다. 잘,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바다를 끼고 가는 인근 해변 도로입니다. 이미 다녀가셔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38선 친구들을 위해 관광 안내도 맡은 일명 씨. 바위에 38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직진하십시오. 도착한 곳은 강원도 고성에 있는 청간정이다. 그런데 의관을 정제하는 게 뭔가 보여줄 게 있나 보다. 다시 자리를 편다. 소인 글 한 점 남기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글이다. 비 온다. 하필 왜 지금 비가 오는 것인지. 이럴 땐 하늘이 원망스럽다. 글씨는 점점 엉망이 돼가는데 일명 씨는 흔들림 없이 글씨를 써내려간다. 가을에 자, 여러분들 위해서 동창들에게 멋지게 보여주고 싶었기에 아쉬움도 크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동창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무엇이 50년 만에 만난 동창을 울게 만든 것일까? 울어. 나도 운동 나오려고 제일 얼마나 고생해서 못 배운 사람이 얼마나 이거 배움도 없는 사람 중에 했으니까 너무 감동해갖고 지금 우는 것 같아. 울지 마, 이 사람아. 자네가 아는구나. 미안해. 그렇게 지금 쓴 걸 보고 내가 고생을 얼마나 했거든 생각했어. 고맙네. 객기 나와가지고. 생각했어. 좋은 일 많이 하고. 응. 나도 고향에 가서 자랑 많이 하려니까.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고생 많았던 친구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잘 안다. 이렇게 쓰자면 얼마나 고생을 하시나. 오늘 이 눈물이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는 위로가 돼준다. 저희들도 저 어려서 학교 다니다가 이제 객기 나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나도 살아온 역경을 생각하면서 글씨를 쓰는 거 보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으면 이런 명필 필지가 나올까. 그걸 보는 순간 감동적으로 눈물 나와가지고 못 참겠더라고요. 역경 많았던 서로의 지난 날을 보듬어주는 그런 시간이었다. 다음 날 새벽, 값세. 아직 어둠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이 머무는 숙소를 찾아온 부부. 뭐 식사들 해. 다들 일어나셨는가? 신분한. 예, 어때? 아니 앉아 식사들 해. 예. 야, 어떻게 춥진 않고? 아주 딱 맞아. 그래. 편히 잘 쉰 얼굴들이다. 짧았지만 한순간 한순간이 귀한 시간이었다. 출발을 앞두고 석별의 정을 나눈다. 자, 손들 잡아. 언제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어서 더 무거워지는 이별이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야 작별이란 웬말
오랜 시간 고독했기에 친구가 더 그리웠던 일명 씨. 그에게 이틀은 너무 짧았다. 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이는 아내 은희 씨다. 마냥 섭섭하기만 한 일명 씨. 또 혼자만 남겨지는 것 같다. 다 빨리 가. 알았어. 친구들 보라고 쓴 글씨를 들고 배웅을 하는 일명 씨 부부. 유턴을 하는 버스를 향해 또 손을 흔든다. 잘 가라. 이제 둘이서만 다시 산중으로 돌아가야 한다. 홀로 생활한 시간이 많았기에 외로움이 더 힘겨운지도 모른다. 비가 그친 다음 날 몽시도 갈 거야? 몽돌도 가고 운동해야지. 응, 그래 가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일명 씨. 반복되는 일상에는 치유의 힘도 있다. 아유, 편안하셨습니까? 소인 지나갑니다. 밤새 다들 간 건 아닌가? 아침 햇살. 조선시대 선비 같은 삶을 살기로 하면서 수련과 명상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동해바다처럼 가슴이 탁 트인다. 65의 나이가 무색하다. 저, 몽실이, 몽실이 대회를 한번 할까? 잘한다. 그렇지. 덤벼. 그렇지. 잘하네. 산중의 적적함을 달래주는 몽실이. 네. 아이고, 그래, 항복. 무조건 항복. 무조건 순종. 고맙고. 세상에. 함께하는 벗이죠. 제자이자 벗이요. 자식 같은 딸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족보를 가진 것도 아니고 즉 다문화 출신이거든. 그러지만 근본 있게 이렇게 사람 그지? 알았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이 대화도. 그래서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한판 대결을 청한다. 근데 뭐 물까지 튀겨. 거기 뭐 무기가 있나 독국물 있나? 이게 비가 와가지고. 제가 독국물 또 핑계는 저긴 줄 알았지. 막 이거 가지고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이걸 가지고 몇 대들잖아. 시간 지금 하면서 이제 운동하면서 저거 가지고 춤도 추면서 그냥. 그래, 춤도 좋아. 예. 몽실이와 몽돌이 모자. 일명 씨가 만든 훈련장도 있다. 다시 어디 건너뛰는 법 있어? 어떻게 이렇게 살고만이 이런 어떻게 살고만이 그렇게 속이려고 그래? 순서대로. 그렇지. 잘하네. 잘하네. 딱 걸린 몽실이. 이번엔 성실히 훈련에 임한다. 세상사에 살다 보면 물 건너 산 건너 꾸불꾸불
계곡도 있고 험난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중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게 필요죠. 알았지? 그 전에 몽돌이도 앞으로 엄마 따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알았지? 이거 전에 자, 가래. 친구들이 떠난 빈자리를 이 두 녀석이 위로해주니 참 고마운 일이다. 하나 옮김으로써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앉아서 나중에. 그런데 이날 오후 몽실이가 안 보인다. 뭔지 어떻게 그러면 괜찮은데. 집안일을 하면서도 신경이 쓰이는 일명씨.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도 한참 보이지 않으니 걱정이 된다. 그 교육을 내가 그렇게 안 시켰는데 아무리 가출해도 편지 한 장이라도 써놓고 가야지. 어디 뭔 일이 있는가 나가서 지금 안 들어와요. 이 산중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찾아 나선 두 사람. 몽실아, 김몽실, 몽실아. 몽실아! 몽실이는 어디로 간 것일까? 몽실아! 몽실! 몽실아! 정상에서 부르고 저 고리 내려라고 쳤잖아. 네네네. 난 이리 돌게요. 예,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같이 산책을 나오거든요. 어디 딱 있으면 박수 두 번만 쳐만 와요. 내가 그러는데 어디 뭔 일 있는가 본데. 이런 일이 없는데 이거 이렇게 다 금방 뭐 이 목소리 산줄기 타서 오는데 참 또 무슨 일이 있나 본데 이거. 몽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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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적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산중에 벗어난 적이 없고 길 다 알아요 길. 그리고 메아리 있어서 어디 멀리 가도 다 들어와. 그렇게 멀리 안 가 또. 뭐 무슨 큰 사냥개도 아니고.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 아래까지 내려가 본다. 이 근처 식당에서 키우는 이 녀석은 몽돌이를 세상에 있게 한 몽실이의 짝꿍. 아마 네 각시 어디 가버렸어? 어? 네 아내가 가출했어 임마. 그럼 몇 시간에 지금? 10시부터 일어나 12, 하나, 둘, 셋, 넷. 어디 가고 있어요? 몽실이를 키운 지 2년. 그동안 이쁜 짓, 기특한 일도 많이 한 녀석이다. 한짐 좀 욕심껏 좀 해가지고 가는데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앞으로 넘어진데 무게가 있어가지고 무릎도 아프지. 빠져나오려고 치개 밑에 이렇게 나무에 깔려가지고 좀 허우적고 있는데 이 녀석이 따라오다가 그걸 구워갔다고 막 그 이렇게 엎어진 나무 사이에서 막 핥고 막 내가 느끼기를 주인이 넘어지니까 구하려고 하는 게 영역이더라고요. 핥고 막 일어나고 몸부림을 쳐내가. 그러더니 막 한참 때 없어졌더니 지 엄마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러서 대답이 없으면은 좀 더 기다려봐야지. 몽들아 엄마도 안 보고 뭐 하고 있었어? 어? 그래 뭐가 큰일 났네 목 때문에. 기다려보는 수밖에 더 있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조금 기다려봐야 돼. 오겠죠. 영리한 녀석이니까 잘 찾아올 거란 희망을 가져본다. 몽실이의 장난감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 날 다시 산 아래까지 몽실이를 찾으러 간 부부.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일명 씨도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다. 몽실이가 사고를 당한 흔적. 길을 건너다가 그런 모양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찾을 길이 없지만 다행히 몽실이는 찾았다. 누군가 이곳에 데려다 놓았나 보다. 몽실아! 이제 몽실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큰 상실감을 안겨준다. 여기까지 왜 내려온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길이 없다. 가자. 지난밤 잠도 못 이루고 몽실이를 기다렸던 부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 거기를 모르고 어떻게 지나다닐지 모르겠어. 내 자신부터가 거기를. 미안해. 이 못난 실패자고 인생에 나고자고. 이제 그만해요. 그만해요. 이날 오후부터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애써 진정을 하려 하지만 몽실이를 보니 다시 슬픔이 차오른다. 세상사 세파를 겪을 만큼 겪은 일명 씨도 오늘 일은 받아들이기 힘겹다. 이날 부부는 이렇게 몽실이와 작별을 했다. 몽실아. 몽실아. 다음 날 아침. 늘 일찍 일어나던 일명 씨가 오늘은 꼼짝도 않고 있다. 몸도 마음도 힘든 모양이다. 몽실이 가만히 있어. 알았어. 태어난 지 5개월밖에 안 돼 엄마를 잃은 몽돌이. 가만히 있어. 엄마 밥 줄게. 아휴. 매달리고 엄마가 없으니까 혼자 못 노니까 이제 와가지고 매달려. 얼른 먹어. 몽돌이 먹어. 엄마하고 놀다가 외로운가 봐요. 아이고 잘 먹네 우리 몽돌이. 얼른 먹어. 훈자님한테나 저한테나 몽실이가 짐승이 아니라 이건 저 산중에서 자식이나 같이 생활을 했어요. 여기 공동묘지가 있어서 제가 밤에 화장실을 못 갈 때 군장님이 곤히 주무실 때 항상 몽실이를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지가 외로울 때는 또 놀아달라고 덩어리 가서 매달리고 항상 함께 했는데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항상 볼 때마다 생각나죠. 어찌 쉽게 잊을 수 있을까? 몽돌이가 대신 혼자 남은 몽돌이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다. 알았어 안 울게. 알았어 너한테 사랑해줄게 대신. 이렇게 마음을 추스르는 은희 씨. 한편 일명 씨는 축 처진 모습으로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루도 빼놓지 않던 운동도 오늘은 걸렀다.
주인 잃은 물건들도 쓸쓸해 보인다. 적막한 산중의 가을이 오늘은 더 쓸쓸하기만 하다. 이날 오후 저기 나 나무 한 점 해오면서. 다녀오세요. 어이. 아유, 오늘은 몽실이도 있고. 아하. 혼자. 아유, 다녀오세요. 어이. 마음이 힘겨울 때는 이렇게라도 나서는 게 슬픔을 잇는 방법이다. 일명 씨가 만들어준 몽실이 지게. 나무하러 갈 때면 이 지게를 지고 따라 나서곤 했었다. 자급자족해야 하는 산중의 일상에는 늘 할 일이 쌓여 있다. 불쏘시개. 아 이게 나무도 이제 순서가 크고 작은 대중서로. 그래서 이제 불쏘시개로 이렇게. 가세. 불편한 게 천지인 산중 생활. 이렇게 사는 게 지쳐 삶에 나고자라는 자책을 할 때도 있었다. 길가에 떨어진 나무 뿌리를 발견한 일명 씨.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게 이곳의 생활이다. 나 많이 왔어 지금. 좀 많이 오셨네. 오늘 뗄감 2만 원 됐지? 예, 요즘 소주 이때 되겠지. 고생하셨네요. 뭐 아궁이 불좀 펴. 예, 조금 펴야 될 것 같아요. 가만 있어봐. 아궁이 좀 보고. 고물상에서 10,000원 주고 사온 난로가 요긴하게 쓰인다. 가만 있어봐. 요건 나무하러 갔다 오는 길에 주워온 그 나무 뿌리다. 젊은 시절 가구를 파는 가게에서 가구를 조립하는 일도 했던 일명 씨. 그때도 손재주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다. 이번엔 뭘 만드는 걸까? 좀 만드셨네요. 나무 뿌리로 만든 공예품에 몽실이에 대한 그리움을 담는다. 비치지 뭐. 삐치기는 왜 삐쳐요? 몽실이. 글씨를 써 넣으니 더 멋지다. 1시간도 안 돼 작품 하나를 완성한 일명 씨. 또 더 기념이 되겠지? 어쩌? 마음에 들어? 이것도 구도가 많네. 이야. 함부로 이렇게 못 쓰다가 우리가 스치지만은 잘 다듬으면은 예술품도 되고 작품이 되고. 뭐 이게 그냥 이렇게 뗄나무였지만은 용도에 따라서 붓을 넣으니까 붓거리가 돼. 버려진 것들, 흔한 것들이 그의 손을 거치면 작품이 된다. 잠시 한가한 시간. 이럴 때면 마당 한쪽에 매놓은 그네를 찾는 은희 씨. 일명 씨가 아내를 위해 만들어준 것이다. 이거 훈장님이 여기다가요. 신세 타령. 이거는 그네가 아닙니다. 신세 타령하는 의자라고 여기다 써놨어요. 요 그네가 아닙니다. 신세 타령하는 곳입니다. 이래 써놨었어. 그런데 이게 비가 오니까 자꾸 떨어져서 또 이제 비닐을 감아 놓으셨어. 신세 타령하는 의자라고 해놓으셨어.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 은희 씨. 아들 밥 먹었어? 김치 있어? 묵은지? 응. 아이고 뭐 안 우신다 하더니 뭐 계속 우시고 아주 그냥 나는 바빠 죽겠는데 신발도 안 닦아놨다고 야단하시네. 아이고. 일명 씨가 전초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일명 씨가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서울에 사는 아들은 은희 씨와 더 가깝다.
가져갈게. 알았어. 그래 잘 챙겨 먹고 있었는데 갈 때 전화할게. 어디 갔다 외출 갔다 전철에서 전화를 해요. 어머니 나오세요. 어디로 나오세요. 나가가지고 신발 사주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아들이 그지. 예. 자그만한 거 이제 그런 거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어머니가 뭐 필요하겠다 하면은 적당한 선에서 알아서 그냥 이렇게 기분 맞춰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아들한테 섭섭한 건 없어요. 나중에 이제 결혼한다면 좀 섭섭하겠죠. 7년 동안 아내로 어머니로 최선을 다했던 은희 씨. 이제는 이 산중에서 사는 방법을 잘 아는 고수가 됐다. 며칠 후 일명 씨 부부가 볼일을 보러 나왔다. 갔다 오겠습니다. 조심해. 은희 씨만 차에서 내리는데 아이고 언니 보고 싶어도 내가 바빠서 못 나온다. 왜 이렇게 자꾸 전복 입어? 저기 뭐야? 이거 때 왔지? 아이고. 차 왔어? 차가 이거 왔어. 차 왔어요? 네. 아이고 야 우리 동생은 뭘 이렇게 또 보냈어. 아이고. 저보가 고생하셨네. 문방구로 배달된 택배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 먹는 거 어떻게 들고 와? 아이고 그래도 이거 언니 이고 하는 것보다 낫지 그래도. 좀 누워왔는데. 우편물이나 택배가 산소까지는 배달이 안 돼 신세를 지고 있다. 한 사람한테서 왔는데 이거 동생한테서 왔는지 이거 뭐가 이렇게 무겁네 이거 뭔지. 또 있어요? 예. 어머 언니. 문방구 주인은 은희 씨를 동생처럼 챙겨주곤 한다. 아유 저 언니가 또 저거 다 주고 그거 뭐라 이거 또 뭐 막걸리 빵 만들어 먹으라고. 커피 한 잔. 아이 괜찮아. 오늘도 이것저것 싸준다. 폰치 있어 또. 길에 버려진 가방 하나도 얼른 챙긴다. 우리가 구해야 돼. 이거 구하려 했는데 이거 뭐 빵 만드는 데라고. 일명 씨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는데 또 아보래. 또? 예 잠시만요. 어허. 신세 지는 걸 민망해하는 일명 씨. 나요 나. 괜찮아. 빨리 가요. 아이 갚아야 된다. 잊지 말고 우리. 나 쫓기나면 언니 집에 올 거야. 고마워 언니 잘 먹을게요. 예. 조선의 선비처럼 살고자 하지만 궁색할 때가 많다. 별 면목들이 없으니. 그나마 큰돈 안 드는 산중 생활. 이곳에 사는 이유 중에는 주위에 신세지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다.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받을 때면 고마운 한편 자괴감도 든다. 아이고, 이거 누구야? 남들은 집에서 택배를 받지만 늘 이런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뭘 이렇게 보내왔을까? 자신의 무능을 들킨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런데 은희 씨는 바로 손아래 동생이 보내온 선물이 반갑다. 당구가 빵 안 찍어도 되겠네. 아이고 야 이거 뭐 하나 아쉽고 귀하지 않은 게 없으니 하나하나가 고마운 물건들이다. 고구마를 잔뜩 보내온 이도 있다. 신명 나는 날이에요. 신명 나는 날이에요. 부천에서 동생이 또 뭐 이렇게 식재료를 챙겨주고 택배로 부치가 왔고 또 아주 우리를 사랑하는 언니가 있어요. 형제는 아닌데 형제처럼 지내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이제 여름에도 뭐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근데 또 고구마라고 저렇게 또 보내왔네요. 요거 좋아하신다고 빵을 또 이렇게 보내고 고기하고 뭐 하고 이건 뭐야?
그건 고구마인데 이 고구마를 여기서 보내야 안 돼. 반대로 와? 예, 도시에서 이리 와? 저기 뭐야 이거 택배 왔다 야. 뭐 이렇게 많이 사보냈어. 그래 알았어. 하여튼 고마워. 잘 먹을게. 빵쩌라고 저 문방구 언니가 막걸리 줬거든요. 2통. 당분간 안 쪄도 되겠네. 힘드니까. 이 빵이 뭐 빵을 막 익히 잡더라고. 여기 뭐 빵을 잔뜩 갖고 왔으니까 이거 아침 반찬 이제 한 가지는 들었고 여자들은 이렇게 반찬거리가 있으면 좋아요. 당분간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좋아하는 아내 모습이 일명 씨에게는 따갑고 아프다. 산중에 앉아 붓글씨 쓰고 무술하는 이 삶이 가볍고 덧없어 보인다. 낙엽이 많이 떨어졌네. 엄마. 다음 날 아침. 산중에도 가을이 깊어간다. 분 모양의 빗자루로 글씨를 쓰는 일명 씨. 붓과 빗자루 겸용의 이 물건도 일명 씨가 만들었다. 무술 실력도 아직 녹슬지 않았다. 지난 30여 년을 이렇게 살았다. 종이 살 돈이 없어 땅바닥에 글씨를 썼던 때도 있었다. 사랑하라고 쓴 글씨. 사랑해야지. 사랑하라. 언니. 지금의 삶을 사랑하자고 스스로 다독이는 말이기도 하다. 이거 봐, 이게. 이야, 이렇게 비록 됐지만 이거 본드 이렇게 잘해서. 본드 붙이면 뭐해. 또 내일 아침 또 떨어져. 아, 내일 아침 또 떨어지잖아요. 괜찮아. 이게 저 사권, 뱀권. 이 발로 하면 놀래요. 뱀이 온 줄 알아. 아! 일명 씨는 젊은 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했다. 권투를 시작으로 합기도, 태권도, 태극권을 연마했다. 문무를 겸비한 선비로 살고 싶었던 일명 씨. 은희 씨는 플라우프로 조선의 선비와 대적을 한다. 오늘은 가을 거지를 할 참이다. 채소와 작물들을 조금씩 심었는데 수확할 게 들깨밖에 남지 않았다. 이야, 향기 좋고. 향기가 좋아요, 들깨. 깨농사. 아이고. 깻잎도 하나 굴밖에 못 땄는데. 사는 지형의 형편과 처지대로 주시는 대로. 예. 많이 심으면 관리가 힘들어요. 여기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오. 들깨 떨어지는 소리.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고에다가 쪄가지고요. 겨울에. 예. 이제 그 시래기 장국 끓일 때도 넣고, 고사리 볶을 때도 넣고. 고소해요. 기름 넣는 것보다 이 깨가루를 넣으면 더 고소해요. 내가 제일 늦게 먹는 거야, 지금. 이미 다, 봐. 이 소리 들리죠? 다 논아 먹고 남.
많이 심으면 그만큼 나도 또 좋을 것 같아도 내가 다 못 먹어. 딱 1년 먹을 것만 해야지. 또 그 욕심 부리면 내년에 또 아, 욕심을 부리고 싶어. 새것은 못 먹잖아요. 묵은 거 먹게 되고. 이 정도는 아무나 짓지요 뭐. 아이고. 아이고. 어이, 이 정도는 아무나 짓는다니까. 야, 이제 걷어내요. 맞아. 이거 가지고 하는 겨울 알이 없어요. 무슨 이렇게 달리는 뭐 이거 다 어디 갔어요 알? 그냥 뽕으로 갖고 다니는 거 아니야. 순발력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 여기 혹시 또 이제 있을 수가 있구나. 에이, 원래 진짜 농사가 잘 안 됐어요. 다 죽더라고요, 왠지. 텃밭에 햇볕이 잘 안 드는 탓이다. 그게 다 나니까 얼마나 많은 건데. 1년 정도 농사 다 그냥 깻잎도 많이 못 땄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면 1년 드세요? 1년 먹으려고 노력해야죠. 아껴서 먹어야지, 아껴서. 한 숟갈 스푼 넣던 거 이제 반 스푼으로 줄이고 1년 먹으려고 딱 계산해갖고 먹어야지.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요. 그냥. 우리 몽돌이가 지금 신이 났어. 어이구 저러네. 어이구 저러. 뭐 이렇게 신이 났어? 욕심내지 않고 자족하는 삶. 가난한 일명 씨가 선비로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제법 쌀쌀해진 며칠 후. 낫도 갖고 오셔야 되잖아요? 낫과 삽을 챙겨 나서는 길. 오늘은 겨우살이 준비를 하려 한다. 그나마 햇볕이 잘 드는 이곳에 별채를 지으려는 것이다. 특별한 자재가 아닌 주위에 있는 자연을 이용한다.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괴롭히는 산중. 옛날에는 소가 살았는데 이제 내가 소가 되겠네. 아이고 복신이. 됐어. 바람과 눈을 막아줄 비닐이다. 하여튼 놔봐. 그거 요 이중이니까 요 위에 거 밑에서 위로. 양지 바른 곳을 선택해 별채를 짓는 것도 추위 때문이다. 배수를 잘해야 또 하수도 공사가 되는 거지. 지금 사는 집엔 볕이 잘 안 드는 게 문제. 추워요. 많이 추워요, 집이. 손을 이렇게 내놓으면 이게 손이 시릴 정도니까 방에서도 장갑 끼고 있어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산중에서 신선 노름하는 줄 안다. 하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고 갖추어지지 않은 게 훨씬 많은 산중 생활은 험난하기도 하다. 비닐을 끈으로 묶는 것도 녹록지 않았던 경험이 가르쳐준 지혜다. 이렇게 쑥 내려오면 좋은데 많이 오잖아요. 비나서야 치탱을 못해. 바람도 바람이지만 눈이 오면 정말 쌓이죠. 무게 때문에 이게 없으면 비닐가 확 쳐져 버리죠. 이게 눈을 이제 받쳐주는 힘도 되고. 이러면 햇빛도 가릴 수 있다. 헤헤, 얼마만인 거. 이야. 겨울마다 별채를 마련했던 일명 씨. 올해는 근사한 이름도 붙여준다. 토몽은 일명 씨의 호. 그거 토몽부터 먼저 하시지 왜 여자 이름부터 먼저 했어요? 잘 보이려고 앞에 넣어줬어. 높여드리고 싶어.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이름을 먼저 넣었어. 네. 네, 살림 잘하라고. 아이고 뜻이 있으셨네. 안 그러고 괜히 그러나? 별채를 마련해 두니 마음이 든든하다.
몽돌이가 입주식하고 좋아갖고 이봐요. 엄마 닮아 애교가 많은 녀석이다. 아이고. 그래. 몽실이라고 써진 글씨를 지우는 일명씨. 새 주인의 이름을 다시 써준다. 이렇게 하나가 가면 또 하나가 오는 것. 그게 삶일 것이다. 집이라기엔 허술하지만 추위를 피할 정도는 된다. 이쪽으로. 몽돌아, 몽돌이 이리 와. 아이고. 몽돌이 이리 와. 또 이 녀석에게 마음을 기대게 될 날들. 내가 없을 경우에 없지도 않겠지만 혹시 누군가가 와가지고 싹 보면서 산중에 달랑 2사람밖에 없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더 각별해질 수밖에 없다. 저거 하면 비밀로. 몽돌이 잠이 잘 오겠어요. 저 어두컴컴한 게. 청산별곡이라. 그래. 뭐 저 피가림 하면 됐지. 뭐 더 받을 게. 세상 만사. 그죠? 이만하면 대장부 살림살이 족한 거 아닌가? 땀나시네. 아 이만하면 대장부 살림살이 부자 아니야? 청산별곡. 월커리 가서. 언니 예. 토몽. 예. 언니 토몽. 그렇지. 예. 은희와 토몽에. 보금자리. 절대 이거 외진. 초라함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다. (21세기에) 조선의 선비같이 살겠다 했지만 인정받고 주목받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봤으니 후회는 없다는 일명씨. 산중의 가을이 이렇게 깊어간다. 네팔에서 시집고 나와입니다. 예쁘고 보질안하고. 한국 사람 다 됐다 이런 생각 들고. 불안하죠. 매번. 나랑 같이 사는 게 과연 행복한가?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엄마를 괜히 불렀나 이런. 내가 좀 더 잘할게. 힘내자. 화이팅!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라인이 있네 여기 순번이 이렇게 해서 와서 이 몸으로 그래서 하늘에 쓰고 물에 쓰고 제자리들이 남자의 자리 여자의 자리가 있어야 질서가 있는 법이다. 예뻐. 이 침을 괜히 이렇게 요거 좀 And if you keep your green light showing, well, you can take